14차시 실습을 통해 데이터 활용하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의 패턴, 관계, 트렌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파이썬에서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와 시본 라이브러리를 주로 사용하여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본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며 그래프의 스타일과 속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파이플롯 클래스를 가져올 거고요. 이 클래스를 plt라고 부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임포트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선 그래프는 데이터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plt 하위에 있는 플롯 함수를 사용하여 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에 있는 코드를 따라 쳐보면서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x에는 1부터 5까지 한 칸씩 떨어진 값들을 넣고 y에는 10부터 5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plt.plot에 x와 y의 데이터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의 타이틀, 즉 이름을 라인 그래프 example이라고 담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x라벨, 즉 x축 이름과 y축 이름을 각각 지정해 주시고요. plt.show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저희가 작성한 대로 x가 1일 때는 y가 10, x가 2일 때는 y가 20, x가 3일 때는 y가 30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범주별로 값을 비교하는 데 유용한데요. plt 하위에 .bar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예제 데이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categories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A, B, C, D, E 5개의 카테고리를 넣어 주시고요. 해당 각각의 카테고리의 값으로 10, 15, 30, 25, 2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plt.bar 함수를 사용하여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bar 함수에다가 x축에는 카테고리, y축에는 values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plt.title를 이용하여 해당 그래프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요. 또한 plt.x라벨로 x축의 이름을 categories, y축의 이름을 values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plt.show 괄호 열고 괄호를 닫으면 이제 저희가 지정한 그래프가 그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lt.scatter 함수를 사용하여 산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산점도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그래프입니다. 먼저 x values와 y values로 각각의 예제 데이터를 생성한 후에 scatter 함수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plt.scatter 괄호 열고 x 값에 들어갈 값 그리고 y 값에 들어갈 값을 넣어 주시고요. 해당 그래프의 제목을 scatter plot example 이라고 담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x 라벨에는 x 값들, y 라벨에는 y values라고 담아주고 plt.show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대로 그래프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값을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25를 10으로 바꾸고 45를 30으로 바꿔서 또 35를 5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변경해준 대로 그래프가 생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본 라이브러리입니다. C본 라이브러리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로 통계 그래프를 더 쉽고 아름답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C본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색상 팔레트와 테마를 제공하며 복잡한 시각화를 간단한 코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C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C본 라이브러리는 as SNS라고 임포트합니다. 예제 데이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예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생성하였고요. 저희는 C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histplo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에는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빈즈는 해당 히스토그램을 몇 개로 나눌지 개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KDE는 여기 선을 그릴지 말지를 표현하는 걸로 우리는 선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true 값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plt.title, plt.x라벨, plt.y라벨 즉 제목과 x축 이름, y축 이름을 각각 지정해 주시고요. plt.show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KDE를 false로 바꿔보고 빈즈도 6개로 8개로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사라지고 칸이 8개로 바뀌어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스 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SNS 라이브러리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셋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로드 데이터셋 한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셋을 가져온다면 이 SNS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tips라는 데이터셋이 데이터 박스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데이터 박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는 데이터 박스이며 x에는 이 데이터 박스에 있는 데이 값 그리고 y에는 total b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plt.title, plt.x라벨, plt.y라벨을 지정해 준 다음에 plt.show를 해보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박스 플롯으로 x축에는 day, y축에는 total b를 작성하고 각각의 박스 플롯이 그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 라이브러리는 tips 데이터셋 외에도 iris 데이터셋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iris 데이터셋을 가져온 후 데이터 페어에 저장하고 이 데이터 페어를 SNS 라이브러리에 있는 페어플롯 함수를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집어넣고 hue를 spaces라고 하고 plt.show를 진행해 보면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종에 따라서 각각의 컬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래프입니다. 연관 규칙 분석, 어프리오리 알고리즘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어프리오리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관 규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를 이진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이때 각 아이템은 거래에 포함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도록 설정합니다. 2단계 지지도를 계산합니다. 각 아이템 집합의 서포트 지지도를 계산합니다. 이때 지지도는 전체 거래, 전체 트랜잭션 수 중에서 특정 아이템 집합이 발생하는 비율입니다. 3단계 빈번한 아이템 집합을 생성합니다. 위에서 계산한 지지도를 바탕으로 최소 지지도 이상의 아이템 집합을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 최소 지지도를 넘지 못한 아이템들은 빈번하지 않은 아이템으로 해당 아이템 집합은 제거됩니다. 4단계 규칙 생성입니다. 위에서 생성된 빈번한 아이템 집합에서 연관 규칙을 생성합니다. 이 규칙은 신뢰도 그리고 향상도 지표를 기반으로 필터링 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 결과를 해석합니다. 생성된 규칙을 분석하여 저희가 원하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해당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관규칙 분석의 주요 지표인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에 대한 설명을 삽입해 놓았으니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분들은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프리오리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MLX 텐드 라이브러리 하위에는 어프리오리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클래스들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프리오리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가져오고 또한 연관 규칙 즉 Association Rules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에서 장바구니 분석 데이터를 1과 0으로 된 이진 코드로 인코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인코더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가져오면 원하는 대로 전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판다스 라이브러리도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네, 임포트가 완료가 되었고요. 먼저 예시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트랜잭션은 하고 만들었습니다. 2차원 배열로 생성을 하였으며 2차원 배열에서 각각 하나의 행위,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어 주시고요. 트랜잭션 데이터를 만든 이후에는 이제 이 트랜잭션 데이터를 트랜잭션 인코더를 사용하여 1과 0인 바이너리 이진 코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진 코드로 변환하기 위해서 위에서 임포트했던 트랜잭션 인코더를 T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의 데이터셋을 이진 코드로 바꿔야겠지요. 그래서 T에 있는 fit을 활용하여 트랜잭션 데이터셋을 1과 0으로 구성된 어레이로 변환을 하고요. 이제 어레이로 변환한 값을 TARY로 저장합니다. 이제 저장한 어레이를 pandas.data 프레임을 활용하여 T 어레이를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한 다음에 df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하고 해당 df를 출력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트랜잭션에 있는 아이템 집합들이 애플, 콘, 딜, 에그 이런 식으로 열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해당 트랜잭션마다 위에 아이템 셋이 들어있다면 true, 들어있지 않다면 false가 저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즉 이진 코드로 변환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어프리오리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주 발생하는 빈발 아이템 집합을 찾아야 합니다. 위에서 임포트했던 어프리오리 함수를 활용하여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데이터셋은 위에서 제작한 df 그리고 어프리오리 알고리즘에서는 최소 지지도인 min support 값을 사용자가 미리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min support를 0.6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 안에 펄네임이 즉 애플, 콘, 딜과 같은 해당 아이템의 이름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값을 true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프리오리 함수를 실행해보고 실행 결과를 frequent item se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어프리오리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주 발생하는 아이템 집합을 모두 찾았다면 이제는 Association Rules 함수를 활용하여 연관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관 규칙을 생성할 때 위에서 찾은 빈발 아이템 집합을 넣어주시고요. 평가하는 지표는 향상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min threshold 즉 우리가 향상도를 기준으로 1을 넘는다면 빈발 아이템 그리고 1을 넘지 않는다면 빈발하지 않는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이 넘는 값을 threshold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ssociation Rule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rules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rules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세 가지 지표들은 앞에 있는 support, confidence 그리고 리프트보다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레버리지는 antecedent와 consequence가 독립일 때 예상되는 support에 비해
실제 서포트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냅니다. 컨빅션은 consequence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antecedent가 발생할 확률의 비율이며 높을수록 규칙이 더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스 매트릭은 연관규칙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생성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Matplot 라이브러리와 Seaborn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데이터 시각화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연관규칙 분석인 어프리오리 알고리즘을 직접 활용해보고 사용해보면서 장바구니 데이터셋이 존재할 때 해당 데이터셋의 연관규칙을 찾는 것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해당 영상을 잘 보면서 코드 실습을 진행해보길 바랍니다.